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한미헤리티지 교육재단이 제4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시작한 이 과정은 11월 20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실시되며 강의는 맨해튼과 플러싱에서 현장 학습은 PS81과 111, 165, 마운트 버넌 구역 등 공립학교 등지에서 진행됩니다. 14일 강의를 위해 뉴욕을 방문한 박영순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은 무엇보다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며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물론 이를 널리 알리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순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을 만나 미국 내 한국어 확산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어는 배우고 가르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한국어 교사를 해줘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보면 한국어가 미국에서 특히 뉴욕에서 AP 과목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가장 바라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 수가 좀 많아야 되는데 많으려면 교사가 그만큼 있어야 되고 그런 교사들이 나오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사가 많이 배출이 돼야 됩니다. 언어를 안다는 것은 힘입니다. 큰 파워죠. 한국어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어를 알고 배운다는 것은 전 세계 10대 언어 안에 드는 언어를 하나 더 알고 사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어에 대해서 충분한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 볼 때 한국어를 배워두는 것이 그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이 점을 깊이 잘 생각해서 어떻게든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순 이사장은 한국어 확산을 위해 교사가 많이 배출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번 강의 과정에 수강생이 적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같은 한국어 확산을 위해 나서줘야 하는데 이에 뜻을 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한국어 확산을 염원해온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같은 맥락에서 현재 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많이 배출돼 뉴욕, 나아가 미 전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와 학교 수가 더욱더 늘어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이제 제2 외국어로 영어를 배우면서 체계적으로 교재를 사용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여기 그 현재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도 한국어 교재를 체계적으로 이용해서 배우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아이들이 이제 더 쉽게 배우면서 더 즐겨지고 그러면서 한국어가 더 확산되지 않나 싶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들이 일단 교재가 충분히 있을 경우에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수업에 임했으면 하는 그러면 더 한국어를 애들이 즐기고 더 많이 배워갈 것 같아요. 한미헤리티지 교육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은 뉴욕주에서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닌 공립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으로 120시간 집중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순 국제한국어교육문화재단 이사장이 나서 진행하는 이 강의는 크게 국어학과, 언어학 이론, 한국어 교육학 분야로 나눠지며 이에 더해 재단 측은 한국에서의 실전, 참관 강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테너플라에 있는 한인 동포회관이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회관 내에서 제4회 무료 건강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박람회는 건강검진과 세미나, 무료 운동, 요리, 메이크업 교실, 전문인 상담, 건강음식, 건강용품 바자로 이루어집니다. 건강검진은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150명에 한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비형 간염 검사와 당뇨 검사, 경동맥 스크린 등이 제공됩니다. 건강박람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KCC 전화로 예약해야 합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부가 무료 비형 간염 검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행사는 1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뉴욕 웨체스터에 위치한 한인 동산 장로교회에서 열리고 위장내과 전문의인 현철수 박사가 나서 간질환과 소화기 질환에 관한 건강 강의도 진행합니다. 또 11월 1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는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무료 비형 간염 검진 행사가 진행됩니다. 미 공화당 대선 레이스의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14일 집회 때 한때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이 난입해 아수라장이 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 트럼프가 연설하는 도중 대학생들로 추정되는 히스패닉계 젊은이 여러 명이 뛰어들어 단상을 향해 야유를 보내거나 항의 구호를 외치며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고 지지자들과 항의자들이 대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이 히스패닉계 젊은이들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침을 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험악한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결국 항의자들은 현장 경찰에 제압돼 줄줄이 끌려나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여유만만했습니다. 그는 지지자들에게 괜찮다며 미국은 언론의 자유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13일 열렸던 민주당 첫 TV 토론에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헬스케어와 운전면허, 사회보장 정책을 제공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샌더스 의원에 대해 그는 사회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이며 미치광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렇듯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 특히 한국에 대한 막말을 두고 파장이 더 커지기 전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8월 유세에서 한국은 미국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가면서 안보는 미국의 희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2일 뉴햄프셔주 맨체스터에서 열린 중도 성향의 정치단체 노 레이블스 주최 행사에서는 한국의 안보비 분담은 푼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한국계 하버드생인 조셉 최 씨가 한국은 매년 8억 6,100만 달러를 부담한다며 그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반박한 데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과격 발언이 잇따르고 조셉 최 씨의 항의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과 미주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막말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련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인 트럼프가 과연 미국의 세계 안보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라는 면에서 한국과 미주 사회는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트럼프의 막말을 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의 막말에 대해 많은 한국인과 미주 한인들은 그가 무지해서 그런 막말을 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고도로 계산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14일자 실론에서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폄하와 막말을 다루며 그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이유를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시로는 미국 보수층 일각에 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 더욱더 확산되고 왜곡된다면 한미 동맹은 장기적으로 위태로울 수 있다며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도 외교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각종 테러 조직 바로로 치안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군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15일 오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프가니스탄 미군의 완전 철군 연기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군은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서 미군이 전쟁의 화마에 휩싸인 아프가니스탄에 몇 년 더 남아있음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 로킬에서는 2세 남자아이가 친할머니를 총으로 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뒷좌석에서 놀던 아기가 돌아다니던 권총을 우연히 잡아 방아쇠를 당기면서 조수석에 앉은 할머니가 변을 당했습니다. 14일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3세 이하의 아기가 오발 사고를 일으켜 자신을 포함해 사람을 해친 사례는 확인된 것만 43건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건꼴로 발생한 셈입니다. 아기가 자신의 몸을 쏘아 숨진 것은 13건, 자신이 다친 사례는 18건이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세계 최대인 1억 900만 명으로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섰고 재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거부의 숫자도 미국을 따라잡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와 미국의 CNN 머니 등은 스위스가 발간한 14개 부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중국에서 자산 5만에서 50만 달러를 가진 중산층의 인구는 모두 1억 900만 명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의 중산층 인구가 미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